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 1 7라운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7하계 7라운드 승리할 팀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K리그 1 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대전 하나시티즌과 울산 HD의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7경기를 치렀고요. 나머지 구단들은 이제 6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순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라운드 경기 목록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HD와 FC서울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대구FC 경기, 세 번째 경기는 대전과 전북, 네 번째 수원FC와 포항, 그 다음 FC 안양과 강원FC, 마지막 경기는 광주FC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울산 HD와 FC서울의 4월 5일 토요일 14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울산 HD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3경기 연속 무승에 늪입니다. 3경기 동안 울산의 경기는 꽤나 답답함이 컸습니다. 1대1 무승부, 1대0 패배, 3대2 패배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2골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공격진에서의 무딘 모습이 꽤 큰 상황이고요. 특히 뒤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울산이 대전과의 경기에서 넣었던 2골이 지금 보면 뭐 세트피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공격진 그 자체가 기록한 득점 많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골 넣을 선수가 없습니다. 톰에서는 에릭 선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판곤 감독의 전술 역시 허율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현재 굉장히 또 부진하고 있는 윙어들,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또 기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김판곤 감독은 좀 더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경기에 부상이 있었던 서명관, 그리고 현재까지 컨디션 올라오지 않고 있는 보야니치, 문현호 선수는 추후 입대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오는 서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역전 극, 그리고 올라온 분위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울산과는 다르게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2대1로 뒤지던 상황에서 극장골들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충분함 그 이상으로 올라올 정도로 좋은 상황인데요. 특히 정승원 선수가 보여줬던 그 세레머니는 뭐 다른 팀들에게는 뭐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서울에게는 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의 다 자리 잡은 체제도 서울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게 하는 지점입니다. 황도윤이 3선에 안정적으로 기용이 되면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정성원 선수가 2선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 대구와의 경기에서의 동점골도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가면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경기 밑출전 선수는 김신진 선수 현재 부상이고요. 이상민 선수도 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백종범 선수가 입대 예정입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언급 드리는데요. 저는 지난 경기 라인업, 뭐 주요 라인업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출전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출전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되 포메이션은 뭐 포메이션 역시 최대한 그 해당 경기에서 오래 끌고 나갔던 그런 라인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4-2-3-1 내지는 뭐 4-3-3 정도로 나왔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뭐 늘 그렇듯 4-4-1-1 내지는 4-2-3-1로 볼 수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어쩌면 카운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수비진,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직전 경기에서는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사실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제압박, 공을 잃었을 때의 제압박이나 아니면 아예 뭐 공을 따냈을 때 앞으로 나가는 이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공격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데 울산에서는 엄원상, 그리고 서울에서는 정승원 선수가 그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떻게 또 그 공격을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김천과 대구의 4월 5일 토요일 16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김천 상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동경 진짜 뭐야 입니다. 개비스콘보다 시원한 남자 이동경은 필요할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김천의 상승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선수 전역 일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동경 선수에게나 울산에게나 약간은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김천에게는 적어도 굉장히 희소식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스쿼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K리그1 구단 중 최다 A대표 선발에는 이유가 있죠. 매 경기가 궁금해지고 정말 이 선수 축구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수비적으로부터 안정이 돼 있으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확연하게 또 본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정말 김천이 전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부상은 해당 없고요. 이번 경기 프리뷰에서는 계속해서 이 입대 예정인 선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미 입대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입대 예정이나 징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FC입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3연패입니다. 지난 경기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뺏겨버렸고요. 시즌 초반 2연승 하면서 굉장히 또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대구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대구가 고재현 그리고 박세진을 입대에 보내기 때문에 이 선수 바로 정치인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인은 지난 경기 굉장히 또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인이 터질 경우에는 대구에게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점이 생기는데요. 서울전의 득점을 계기로 과연 정치인 선수가 부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성원 그리고 이창동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고재현과 박세진은 입대로 인해서 이미 그 전부터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구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 김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울산과 서울 경기 라인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인업이나 포메이션은 가장 길게 끌고 간 시간 포메이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수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뛴 선수, 가장 오래 운영된 포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뭐 4-4-1-1 내지는 4-2-3-1 정도의 라인업을 최근 경기에서는 들고 나왔었는데요. 뭐 이 선수들 뭐 주로 다 뭐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양 팀의 키는 판타지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늘 이야기를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또 얘네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팀은 결국 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K 판타지스타 이동경 그리고 대구의 판타지스타 세징야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경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동료도 살리고 본인도 살리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역시 4월 5일 토요일 16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대전 하나 시티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질 것 같은 느낌이 없다 라는 점입니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조직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지난 두 경기에서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 마저 강력하고 로테이션에서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마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 정말 강하다는 걸 최근에 정말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난해 이 승강 플레이오프 가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팀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대전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바라고 있는 건 부상자의 이른 복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덕근의 복귀가 이어지면서 중원에서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인 상황인데 이제는 측면에서의 강화가 이뤄질 차례로 보입니다. 현재 김문환, 김승대, 마사, 최건주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는데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한다면 대전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택 선수가 입대 예정입니다만 현재 센터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대전의 뭐 현재 뭐라고 할까요? 스쿼드는 정말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을 떠나오는 전북 현대는 현재 순위 5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쨌든 이겼다입니다. 솔직히 전북의 최근 경기력 보면 아직도 좀 답답함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이 제3자 입장인 저뿐만 아니라 전북 현대 팬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난 안양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통해서 승리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또 한숨을 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또 전북이 바운스백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경기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 콤파니오의 복귀는 영입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콤파니오 선수가 잠시간의 부상으로 인해서 또 스쿼드에서 빠져있는 동안 박재용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뛰었었는데 또
최전방 무게감이 좀 낮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컴파니와 복귀하면서 최전방의 무게감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원이나 측면에서만 좀 더 올라와 준다면 전북은 이전의 궤도를 다시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티아고 선수는 출전 불확실한 가운데 이수빈과 전병관은 입대 예정이고요. 한국영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징계는 이번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요. 저는 라인업, 이런 지난 경기 라인업 특히 프리뷰할 때 보여드리는 건 출전 시간이 긴 선수를 기준으로 가용 기간이 긴 포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은 4-4-2, 전북은 4-3-3 정도를 들고 나왔고요. 이번 경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키는 전 최전방에 무게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전의 주민규, 전북의 꼼파뇨 모두 정말 실력이 있는 선수고 이미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선수들인데요. 결국 이 경기의 마무리는 득점이라는 걸 이 두 명의 선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경기들도 보면 결국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전과 전북의 경우에는 주민규와 콤파뉴만 부상 없이 뛸 수 있다면 이런 점에서는 사실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각각의 스타일대로 얼마나 또 경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처음으로 또 주말에 열리는 야간 경기죠. 4월 5일 토요일 19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홈팀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현재 순위는 최하위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결국 문제는 득점력입니다. 수원FC 이야기할 때 매번 같은 얘기 드리는데요. 득점이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원FC 총 득점이 2점입니다. 총 6경기를 치렀는데 2점이라는 건 좀 많이 심각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경기당 득점이 1점 안 되는 팀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2점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이야기 들어보면 김은중 감독은 아직 사박을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동원 선수가 어느 정도 부상이 있는 가운데 사박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유일한 무승 구단이라는 점인데요. 2점밖에 득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승리 확률이 또 꽤나 낮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3무 3패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시즌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첫 승을 언제 거두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번 경기에서 과연 그걸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지도원 선수 부상이라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 박철우 선수가 또 입대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오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점점 더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어린 선수들의 기용이 상당히 또 늘었었던 포항인데 이것이 변화의 기점이 돼서 어린 선수들은 팀에 안정적으로 녹아들었고 그 선수들을 또 베테랑들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항의 조직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박태하 감독은 플랜 A를 굉장히 잘 짜는 걸로 유명한데 이 어린 선수들 사실 보면 분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각 팀들이 상대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이런 지점에서 플랜 A를 이 선수들이 맞게 짜다 보니까 더욱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력은 좋아 보이는 건데요. 이호재 선수가 최근에 또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호재 선수의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경기에서 이호재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호재 선수가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올라와 준다면 앞으로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표팀에서도 이호재 선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만큼 또 이런 흐름이 좀 더 잘 이어지기를 이호재 선수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부상은 좀 많습니다.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준잉유, 한찬희 이런 선수들이 현재 부상인 상황인데요. 부상은 언제나 안타깝고 선수들 빨리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외에 징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설명드리는데요. 지난 경기 라인업 보여드릴 때는 출전 시간 긴 선수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길게 운용했던 포메이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원FC의 경우에는 4-2-3-1 내지는 4-4-1-1 정도로, 그리고 포항은 4-4-2 내지는 굉장히 또 다양하게 가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경기의 키는 또 주 득점원 찾아내기가 되겠습니다. 수원FC의 사박 그리고 포항의 이호재가 또 중요하겠는데요. 사박 선수는 아직 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든 어떤 경기든 빨리 득점을 기록해서 주득점원으로서의 활약을 좀 해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 몬레알보다도 못한 그런 또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몰레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득점을 많이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박 선수도 그런 또 결과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박의 활약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반대로 이호재 같은 경우에는 또 득점을 어느 정도 좀 기록을 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가면서 이 득점에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호재가 이번 경기에도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포항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득점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기부터는 일요일인데요. 4월 6일 일요일 16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FC 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이대로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안양 보면 경기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득실 밸런스가 좋지 않고 이전에 이 유명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프 스페이스를 감당해야 하는 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또 많이 뛰어가야 되다 보니까 후반내에 또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뭐 그런 종류의 실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득실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서 FC 안양이 현재 성적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 김다솔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서 두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고 이 상황에 김다솔이 없는 골문은 FC 안양의 또 다른 또 불안점이 되겠다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병건 선수도 있고요. 이윤호 선수도 있고 김성동 선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수가 출전할까 좀 궁금해지는데 가장 지난 경기 또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황병건 선수가 벤치에 앉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황병건의 출전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 비출전 선수는 현재 야구가 출전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 아마 경기 뛰려면 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김동진 선수의 회복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다솔 선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 퇴장으로 이 경기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오는 강원FC입니다. 강원FC의 현재 순위 10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FC의 문제는 마무리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 이상 극적의 변화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호 감독이 머리가 좀 아플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러 지도자들, 선수들, 뭐 해설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결국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사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정말 선천적으로 골 잘 넣는 선수를 신인으로 영입하던가. 이런 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 강원에게 마무리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불안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이상헌, 양민혁, 전반기의 야구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해줬습니다만 지금은 그 선수들이 모두 없기 때문에 강원에게는 굉장히 또 고민이 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호마리우의 등장입니다. 아직 적응 기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적응할 경우에는 이 선수 파괴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호마리오의 등장이 또 마무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간단하게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좀 적응 기간이 어떻게 되나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강윤구와 김민준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가운데 김인혁 선수가 또 4월 7일에 입대 예정인 강원FC입니다. 자, 이번에도 말씀드립니다. 라인업은 출전 시간이 조금 더 긴 선수를 기준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기에서 가장 또 오래 사용했던 포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안양은 지난 경기 3백을 사용했고요. 강원은 뭐 늘 4-4-2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 경기 뭐 대충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는 골 좀 넣어줘라가 되겠습니다. 안양은 못다 그리고 강원은 가브리엘이 되겠는데요. 못다 선수는 시즌 초 또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최근에는 또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도 최현우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어쨌든 득점 기록하지 못했고 못다 선수가 득점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양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못다 선수의 득점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반면 강원의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득점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대구전에서 득점 이후에는 아직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골을 더 넣어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11위와 10위 간에 어찌 보면 시즌 초반의 멸망전 이것의 결과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4월 6일 일요일 16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제주SK 경기입니다. 자, 우선 홈팀 광주FC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정효 감독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부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퇴장 판정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결장은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조금 더 이야기할 만한 지점이 많진 않지만 어 뭐랄까요? 참 심판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슈가 참 많은데 조속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언급을 해 봤자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언급을 하면 할수록 또 비참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어 심판들도 좀 정신 차리고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광주는 힘을 더 내야 합니다. 대전 상대로 무승부는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이 시점에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광주인데요. 가브리엘, 민상기, 유재호 선수가 현재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 박인혁 선수는 지난 경기 또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징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훈 감독 현재 징계로 인해서 다음 경기 출전은 아니고 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제주 SKFC의 경우에는 현재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순위는 사실 높지 않지만 지난 경기 굉장히 의미가 컸던 제주 레전드 구자철 선수의 은퇴식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의 승리는 팀에게도 반전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준하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 제주에게는 뭐 여전히 또 좋은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다른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인데 유리, 서진수의 득점은 여전히 적습니다. 특히 서진수는 PK골이었기 때문에 필드프 골은 이 두 선수 모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 사실 김준하에게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득점의 폭을 좀 더 넓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나 서진수, 뭐 남태희, 뭐 어떤 선수가 되든 득점을 좀 더 다양한 선수가 기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제주 S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훈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 이건희 선수와 김태환 선수는 이 경기 치르고 바로 다음날 입대 예정인데요. 경기를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경기 라인업 이렇게 보여드릴 때에는 출전 시간 긴 선수를 기준으로 이 라인업 해당 자리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포메이션은 가장 뭐 길게 기용됐던 포메이션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4-4-2 기반으로 변화가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3 기반으로 또 다양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의 키는 소년가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에서는 오후성 그리고 제주에서는 김준하 선수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어린 이 두 선수들은 광주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각각 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우성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김준하 선수는 최근 경기 또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요. 형들이 해주지 못할 때 이 어린 선수들이 해주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경기에서 본인들의 또 능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제주의 경기 프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5 K리그 1 7라운드 프리뷰해 봤습니다. 7라운드 행운의 숫자인데요. 이 행운의 라운드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하고 좀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경기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